현장에 유튜브를 찍으러 나갔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보니 마이크는 두 군데서 나오고 있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이승만 박사님의 그 순간의 말이 엄청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이곳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다 보니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외쳤던 그 51.6%들이 지금은 선글라스를 끼고 또 얼굴을 내놓지 않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얼마 모이지 않은 이 숫자들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아버지와 그 딸, 그 어머니가 했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눈가에 맺힌 그 사진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TV에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복을 입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하나의 자체가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님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최초의 여자 대통령님으로서 부녀 대통령님으로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도 그것을 못다하게 지우개 작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이 있고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자식들이 있고 여러분 공산주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나 486 세대인 저도 초등학교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치고 입이 찢어져 죽었던 이승만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승만이 아니죠, 이승복 어린이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승복 기념관을 저는 갔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을 하와이 쪽에 있는 그 최초의 그 교회도 방문해 보았고, 다음 주에는 남궁업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가가 세웠던 100주년이 넘는 그 교회도 방문을 해봅니다. 저도 윤씨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 뱃줄을 타고 지금까지 저는 조용히 있었던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8월 28일 사람들은 마지막 선고가 29일에 있으니 모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자도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 박사모는 서로 아니었을지라도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님을 아직껏 3년이 되도록 집에도 보내지 않고 삼성동에서 장미꽃 한 송이를 엄마 아버지 장애인과 함께 불구가 되신 우리 엄마와 함께 아버지 모시고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님 자택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세계를 정말 많이 돌아다녔던 아티스트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한각의 기적을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님이셨고 그 따님이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이셨는데, 심지어 한 사람을 죽여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하는 한국인의 그 마인드가 역시나 이 문정권에서도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야지만이 아이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함께라는 이것이 너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배낭을 메고 뿔뿔이 나와줬어도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뭉쳐서 같이 자유여행을 다닙니다. 한국 사람은 10명이고 8명이고 3명이고 4명이 왔을지라도 도착과 공항에서부터 티격태격 싸워서 갈라져서 뿔뿔이 다니다가 올 때 한 비행기를 타는 게 우리 한국인입니다. 29일 날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지막 선고일, 너무나 억측인
파기환송이라고 돌려보내기 전까지 모든 국민들은 그런 마음으로 무죄 석방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갔습니다. 조국의 고민을 안고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외국을 갔습니다. 문정권의 문재인 씨가 외국을 갈 때마다 북한에서는 빵빵 핵이 터지든지 미사일이 터지든지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터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번에 조국의 민심, 조국의 마음을, 조국의 고민을 문재인이가 안고 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아마 나왔을 겁니다. 하물며 대통령이 우리 조국 우리 민심의 감방에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촛불이 들고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아직껏 감옥에 3년 가까이 가둬두고 있는데 어떻게 조국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불의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알고 모든 불의를 다 저지른 그 조국의 고민을 안고 갈 수가 있습니까? 서울대도 일어났습니다. 민초인처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국만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한 가지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빨갛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구명총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리 구명하고 또 구국하는 총연합입니다. 흩어져 있던 박사모들이 모이길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한다면 오늘처럼 아까 어느 한 분이 지나가다가 발길을 돌려 모금함에 파란 지폐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옴을 느꼈습니다. 또 제 오른편 쪽에서는 3명의 여자분 어르신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향해서 나오는 노래를 들어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걱정하며 발길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인사를 해주며 반가워해주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 유튜브의 마지막 댓글에는 그렇게 져 있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애국민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어디서만 모이지만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구명돼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며 그분은 먼 외국 땅에서도 삼성동에 찾아오셨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찾아뵙던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울분이 생겼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며 다녔던 대한민국의 하나의 소시민이었습니다. 나도 나 잘난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늘이 내려준 리더가 자유 대한민국을 갈망하고 빨갱이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이승만 대통령님부터 그 리더를 잘 만났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김대중 누구죠? 노무현 말고요. 물태우라고 하셨던 노태우 물태우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님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김대중 노무현 완전히 그런 4대에 걸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만 볼지 저희 국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30대 20대 저희 자식들도 30대입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면 60 할머니입니다. 지금도 귀여운 손녀를 바라보며 얼러리 까꿍 얼랄랄라 쿵덕쿵떡떡쿵 귀여워서 쫄줄 모르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런 귀여움의 모습마저도 포기하고 조국 대한민국과 결혼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런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의 세습이 아니고 또 어떤 것도 돈이고 명예도 주지 않기 위해서 동네 친구하고
노닥거릴 수 있었던 최순실하고의 그 노닥거림이 어떻게 뇌물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일로 만들어가야만 합니까? 정권, 법원, 검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에다 걸면 코걸이요, 귀에다 걸면 귀걸이라고. 맞습니다. 귀에다 걸었고 코에다 걸었고 꺼내줄 줄 모르는 문정권, 이 정권 때문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하늘이 내려준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웅산 수치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하여금 자유의 꽃이 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이크는 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까? 마이크, 저기요, 마이크요, 마이크가 막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마이크요, 선생님, 이 마이크가 굉장히 갈라지기 때문에 막 앞 사람도 소리를 질렀나 봐요. 마이크가 좀 굉장히 갈라지고 열악하고요. 제가 여기 1시에 왔는데 전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구명청의 회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눈만 감고 막 하늘은 볼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오늘 제가 12시경에 와보니까 이 따사로운 태양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하는 저희들은 대학볕에 그물 가리개 10,000원, 20,000원짜리 그물 가리개도 하나도 없이 이런 열악함 속에 우리는 있는데, 문정권의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찌하여 사자 돌림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 사자 돌림에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다 동원했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까도 양파인 것처럼 우리 파헤쳐 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코 연락할 수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마이크 소리가 이상해서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울분에 찼을 겁니다. 8월 29일은.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40여 분의 우리 이 정말 열성스러운 가다가 오신 분들까지 우리 50여 분, 60여 분 가까운 이분들만이라도 우리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을 결코 잊지 말자고 다시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모두 함께 외쳐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영원합니다. 만세. 감사합니다. 유네스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저 유네스터 선교사님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을 조곤조곤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저런 인재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들 잘 들으셨을 줄 알겠습니다. 자,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판결이고 정말 우리 또 기대하고 너무 어긋난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하겠습니다. 정치 공작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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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고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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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희경 의원이 국회에서 또 그 조국 관련해서 그 질의하는 그 장면 지나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여러분께서도 지금 조국 사건이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정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절대 뭐 전희경 의원을 갖다 선전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질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하는 것과 고등학교 때 제1 저자로 고등학교 때 제1 네, 그래서 그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고등학교 때 제1 저자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논문을 낼 정도로 의학 관련 논문을 낼 정도의 학생이 2번이나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장관 명패가 어색하지도 않습니까?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장관 하시기 전에 한때는 야당 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 천연덕스럽게 나옵니까? 이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전원과 같이 모두가 가고 싶은 의사 트랙 가는 데 있어서의 특혜 문제,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인사 특혜 문제 하고도 연결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자 교육 문제 아닙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이 야당 의원다운 모습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쉰듯 치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장관 명패가 어색하지 않나, 이런 전희경 의원 호통에 완전 혼이 났는데요. 질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과 학부모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란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조국 후보자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끌어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8월 9일 날 개각하고 지금이 8월 20일입니다. 11일이 흘렀어요. 조국 후보 관련된 여러 의혹들 중에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터져 나온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교육부 장관은 뭐 하셨어요? 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육 관련 의혹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의혹은 그 당사자의 이 설명이나 해명을 통해서 1차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제도적인 문제와 다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외국에서 살다 온 외고 들어간 인문계죠, 외고는. 자, 이 학생이 의학 논문을 썼어요. 인턴한 지 2주 만에. 그런데 그게 1저자로 또 등재가 됩니다. 그 이 학생이 어디 대학을 갔나 봤더니 요즘 그렇게 학부모들이 불공정 문제 제기하는 수시 전형으로 고대에 입학을 했어요. 어느 과에 입학을 했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공학부에, 외대에서.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 공대로의 느닷없는 입시에 활용됐을 개연성이 높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 있어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고 언론의 관심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공대에 재학했던 이 학생이 어디를 갔냐?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갔어요. 마치 외고 때부터 누가 입시 컨설턴트가 의대까지 가는 트랙을 설계해 준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논문을 낼 정도로, 의학 관련 논문을 낼 정도의 학생이 2번이나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신공격입니까? 이게 근거 없는 의혹이에요.